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 저녁이면 동네 골목길을 걷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슈퍼 하나가 있지요. 허름한 간판 아래 오래된 냉장고 소리가 웅웅 울리고 박 사장님은 언제나 그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라면은 2개 사가면 하나 더 얹어줄게. 동네 아이들이 슈퍼 앞에 모이면 박 사장님은 꼭 1~2개씩 과자를 더 얹어주셨습니다. 저도 그 인심 덕분에 매번 고맙게 인사드리곤 했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동네 슈퍼 주인, 잔소리 많지만 정 많은 아저씨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슈퍼 불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그신 뒤 박 사장님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낡은 점퍼를 벗고 다림질이 잘 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은빛 지팡이를 짚고 마치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묘했습니다. 늘 허리 굽은 노인네 같던 분이 그날만큼은 마치 무대 위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당당해 보였으니까요. 한때 권력과 부를 움켜쥐었던 잊힌 거물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박 사장님은 누구실까? 왜 매일 밤 이렇게 수상한 산책을 하시는 걸까? 그 비밀을 알게 된 날 저는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중견 회사에서 영업 일을 했지요. 사람 앞에선 얼굴이 전부다라는 농담처럼 낯가림은 많았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며 사람들을 상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떠났습니다. 암이라는 녀석은 참 얄궂더군요. 그렇게 씩씩하던 사람이 몇 달 사이에 눈앞에서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가정을 꾸려 외국으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호주에서, 아들은 미국에서, 손주 얼굴은 사진과 영상 통화로만 보지요. 그래서인지 제 일상은 늘 고요합니다. 집은 비어있고 저녁은 대충 국 하나에 밥 한 그릇으로 때우는 게 전부. 그 고요가 오래되면 사람은 쓸쓸해집니다. 이 시기가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없는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고 아내는 딸과 함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죠.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2015년 장녀 호주 이민, 2017년 장남 미국 취업, 2019년 정년 2년 앞두고 명예퇴직, 그 뒤로 지금까지 저는 혼자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아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는 쌓이기만 합니다. 밤이면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TV는 켜두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도 시차를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 제 삶에 작은 빛 같은 존재가 있다면 바로 골목 끝 슈퍼의 박 사장님입니다. 박 사장님은 올해
70이 넘으셨습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곧은 어깨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말버릇은 뭐 그렇지요. 충청도 출신이라 억양이 구수하고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분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박 사장님을 단순히 슈퍼 아저씨라 부릅니다. 돈 없으면 내일 와서 줘요. 애가 시험 친다니 초콜릿 하나 더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챙기는 분이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면 박 사장님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가게 안쪽 방에는 낡은 장판과 라디오 하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슬쩍 말을 돌리곤 했지요. 뭐 그런 게 다 지나가는 거지. 자네도 알 거 아뇨. 동네 어르신들은 속삭입니다. 저 양반 젊을 적에 꽤 큰 자리 있었대. 은행장 했다는 말도 있고 무슨 큰 회사에서 임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작 본인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와 박 사장님의 관계는 말하자면 고독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녁마다 슈퍼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곤 했으니까요. 오늘 라디오는 왜 지직거리는지, 요즘은 아이들이 왜 인사를 잘 안 하는지, 날씨가 왜 이렇게 미묘하게 변하는지,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묘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목에는 또 다른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분식집을 하는 정 여사님, 나이는 65, 늘 앞치마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시지요. 말은 직설적이지만 마음은 여립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잔소리를 해주는 분입니다. 밥은 좀 챙겨 드세요. 혼자 사는 양반이 허약해지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옆집에 사는 박 사장님의 조카딸 30 중반의 지은 씨. 어릴 적부터 박 사장님이 키우다시피 했다지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간간히 삼촌 일을 도와드립니다. 밝은 성격이지만 삼촌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삼촌 몰래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슈퍼에 들르는 중년 남자 한 분이 있습니다. 수트 차림에 꼭 박 사장님과 한참을 눈빛만 주고받다 돌아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알 수 없지만 그 장면만 보면 이 두 사람 뭔가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렇듯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지만 사람들 사이에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에겐 자식들과의 멀어진 관계, 아내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사과,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이 있었고 박 사장님에게는 말하지 않는 과거, 감춰진 정체성, 매일 밤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그 비밀스러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조용히 미소 짓던 박 사장님이 있었지요. 이들 모두는 각자의 상실과 후회를 안고 이 작은 골목에서 서로를 스쳐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전기포트를 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대충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아침을 때웠습니다. 은퇴한 이후로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펼쳐들고 낮에는 가끔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가 저녁 무렵엔 슈퍼 앞을 지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목에서 마주치는 박 사장님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의 유일한 존재였지요.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장사가 좀 어떠세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박 사장님은 느릿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늘 그렇지요. 사람들이 요새
다 대형마트로 가니까 나는 그냥 심심풀이 삼아 지키는 거지. 사실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웬만한 건 마트에서 사오면서도 꼭 필요한 건 다시 박 사장님 슈퍼에서 사갑니다. 소액인데도 외상장부를 써주고 배달도 해주니까 다들 편해하는 거지요. 그래도 이렇게 몇십 년을 작은 슈퍼로만 살아온 분이라면 그 얼굴에 은근히 배어있는 위험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지고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사라질 때쯤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슈퍼 불이 꺼지고 철문이 닫히자 박 사장님은 한참 동안 슈퍼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바라보는데 그건 낡은 금장 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영문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C, H, P. 저는 멀리서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어느 대기업 회장의 시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 사장님은 정장을 꺼내 입고 은빛 지팡이를 짚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평범한 슈퍼 주인이라기엔 너무도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멀찍이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고 골목길에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 사장님의 발걸음은 의외로 힘이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리듬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명을 지휘하던 사람의 걸음 같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요. 벤치에 앉은 박 사장님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 낯선 중년 남자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오래 숨어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쉿,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긴 이제 내 마지막 안식처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님? 분명 그 사람은 박 사장님을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네 슈퍼의 박 사장님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숨 고르듯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다지만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아니 박 사장님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슈퍼에 들러 평소처럼 라면과 두유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무심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원 쪽에서 뵌 것 같던데요. 그러자 박 사장님은 잠시 눈빛을 피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에이, 늙은이가 뭐 볼 일이 있다고. 그냥 좀 걸어 다닌 거지. 말은 태연했지만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은근히 사장님을 지켜봤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슈퍼 주인, 어린아이들한테 과자를 덤으로 쥐어주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외상도 써주는 인심 넉넉한 분. 하지만 밤이 되면 꼭 정장을 꺼내 입고 낯선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슈퍼에 갔다가 조카딸 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삼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요? 맨날 저녁마다 정장 입고 나가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운동 좀 한다고만 하세요. 근데 어디 운동이 정장을 입고 나가는 운동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지은 씨도 삼촌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삼촌이 예전에 무슨 큰 자리 계셨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숨어 사시는지, 혹시 저희가 모르는 큰 빚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들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골목 주민들 사이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요즘 수상하다며 밤마다 정장 차림으로 돌아다닌다잖아. 혹시 치매 온 거 아냐? 아니면 무슨 종교에 빠진 거 아냐? 사람들은 별 근거도 없이 말들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과 편견이 뒤섞인 소문은 금세 동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 여사님도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슈퍼 박 사장 말이에요. 나도 오래 봤지만 좀 이상해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 맨날 장사 안 되는 가게 붙들고 있으면서도 생활은 멀쩡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목격한 진실을 말했다가 박 사장님께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골목 슈퍼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박 사장님과 크게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야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라 했지. 내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야.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박 사장님을 둘러싸고 수군댔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라잖아. 에이, 무슨 회장이 동네 슈퍼를 해?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존경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불신의 눈초리로 박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사장님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 슈퍼불이 꺼지고 가게 앞 의자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 회장님, 도대체 진짜가 뭡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시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은빛 지팡이를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게서 부와 권력을 받지. 하지만 정작 나는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 불행한 노인이었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의 삶이 단순히 전직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라 그 뒤에 깊은 상실과 후회가 숨어 있다는 걸. 사람이란 가진 게 많을수록 잃는 것도 많더이다. 박 사장님이 짊어진 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음을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슈퍼 앞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 사장님을 마주할 때마다 그 속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인 것 같아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담배 2갑이요. 단골 아저씨가 슈퍼에 들어서면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상인일 뿐인데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바둑판 위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듯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해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회사 같은 데 운영하신 적 있으세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잠시 웃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회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곤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그의 눈가에 스친 쓸쓸한 그림자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청년들이 슈퍼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런 구멍가게가 무슨 소용이야? 편의점 하나 들여오면 다 끝인데. 그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긴 너희가 어렸을 적 과자 사 먹던 가게야. 추억이 있지 않니? 청년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작은 슈퍼를 지키고 있을까? 어느 비 오는 저녁 슈퍼 안에서 박 사장님과 또 다른 중년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회장님, 예전 사람들은 다들 그리워합니다. 다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선 그만해. 지금 세상은 내가 알던 판이 아니야. 내가 다시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지. 그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싸울 수 있다는 미묘한 긴장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지금 동네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박 사장님의 무게감 있는 존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동네의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젊은 세대는 반겼지만 나이 든 이웃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박 사장님 가게는 망하는 거 아냐? 그래도 사장님 없으면 우리 집 외상은 누가 봐주나? 그때 박 사장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죠. 가게가 없어져도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슈퍼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무게와 아직 끝내지 못한 싸움을 지닌 사람. 그리고 지금 그의 과거와 현재가 다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마이너스 절정 문학적 수정본. 마트 입점 공청회 날 동네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찬성과 반대를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마트 들어와야 물가도 싸지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다 우리 골목 다 죽는 거 아냐? 의견은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저는 뒷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 사장님이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회관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나이를 잊은 듯한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을 열자 낡은 회관 스피커가 울리는 듯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작은 슈퍼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과자 사 먹고 급할 때 달려오던 그 슈퍼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금장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엔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불렀지요. 순간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나이 든 주민들은 눈이 동그래졌고 젊은 세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한때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이 나라 경제 한 축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욕망이 불러온 비극 속에서 많은 것을 잃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으로 내려와 그저 박 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지만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회의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서십니까? 이미 다 버리고 내려온 거 아니었습니까? 박 사장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라 배웠던 겁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의 말에 공청의 분위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성을 외치던 사람들도 잠시 입을 닫았고 반대하던 이들은 다시금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트 측 대표가 자리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시장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값으로 계산할 순 없습니다. 순간 박 사장님은 손에 쥔 지팡이를 탁 하고 바닥에 짚었습니다. 그 소리에 회관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정체 그리고 그가 아직도 가진 리더의 힘 모두가 눈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골목 슈퍼의 박 사장님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싸우며 여전히 미래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마을 사람들의 운명도 제 삶의 방향도 바뀔 것 같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막 마이너스 해결과 여운 문학적 수정본. 공청회는 결국 경론 끝에 결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슈퍼 앞에 모여 박 사장님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 괜히 슈퍼 사장으로만 본 게 미안하네. 박 사장님은 그런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장바구니를 건네며 웃곤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정체를 숨기셨던 겁니까? 박 사장님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회장님이라 불렀을 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난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곁에 두지 못했지요. 여기선 다릅니다. 이 슈퍼 앞 의자에 앉으면 동네 꼬맹이가 와서 과자 달라고 졸고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담갔다고 나눠주고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오래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동네 어르신들 외상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 갚지 않아도 됨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 골목에
내려와 산 건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삶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 후로 마트 입점 문제는 의외로 순조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대형마트 대신 마을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지요. 박 사장님은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뒤에서 조언을 해주고 젊은 상인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돈만 줬지 말고 사람 마음을 먼저 챙기슈. 그러면 장사는 망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그분의 산책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낡은 가디건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기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고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구나. 그렇게 동네 슈퍼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과거를 버린 게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통해 완성된 것이었으니까요. 마무리 교훈.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다음 3가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입니다. 둘째, 삶의 진짜 성공은 이웃과 함께 웃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성취는 외롭지만 함께 나누는 기쁨은 오래 남습니다. 셋째,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옛 구절 하나를 남깁니다. 산은 높아도 길은 있다. 사람은 늙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